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병장 시절 18번째 이야기. 중대 야간 ATT. 3. 출발과 조우전 상황 그리고 집결지 편성. 1983년 2월 15일 0시부로 파스트페이스가 발령되면서 중대 야간전투 ATT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임무카드에 적시된 대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군장을 꾸리고 장비를 챙기고 식량과 실탄 등을 대신한 식량표와 실탄표를 배급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훈련과는 달리 공포탄 지급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야간에만 하는 훈련이기에 탄 피해수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포탄 지급을 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번 ATT에 대항군을 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쌍방간에 대처하는 전투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포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체적인 자유훈련이 아닌 ATT 측정에서 대항군이나 상대 부대 없이 훈련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ATT 같은 경우는 쌍방훈련을 하거나 대항군을 반드시 운용했던 것입니다. 그 역시도 야간인데다 눈까지 내린 상황에서 대항군을 운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ATT는 측정관이 상황을 부여하고 그에 대하여 우리들의 대처 능력을 보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았습니다. 처음 하는 생소한 훈련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 같은 상황이었지만 대항군이 없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나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항군이 없다고 해도 소홀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연한 ATT 훈련이고 측정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출동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간 전투 ATT이기 때문에 야간 위장과 방음방광 조치였습니다. 얼굴에 위장 크레용을 바르고 소총 멜빵고리를 고무줄로 묶어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군장과 철모, 방독면, 대검 등 장비들의 소리가 나거나 빛에 반사될 만한 것들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렇듯 모든 출동 준비를 마치고 내무반에서 대기했습니다. 그 사이 선임하사와 분대장들은 중대본부로 작전회의를 다녀왔습니다. 01시 20분 주번하사의 전달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즉시 출동 준비를 갖추고 연병장 집합. 군장을 메고 연병장으로 나오니 싸늘한 겨울바람이 비수처럼 찔러왔습니다. 며칠 전 내린 눈들이 녹지 않아서 사방이 흰눈으로 인해 환했습니다. 이런 춥고 눈이 쌓인 겨울에 야간 전투 ATT를 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았고 입에서는 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가 불평한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명령은 떨어졌고 군인된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할 일만 남은 것이지요. 특히 우리 같은 고참들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졸병들을 통제할 수 없기에 마음의 불평을 졸병들에게 윽박지르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아마 우리 고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연병장에 모여 중대장이 간단한 군장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훈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사흘간 야간 전투 ATT를 뛰게 된다. 날짜는 사흘이지만 만 이틀 정도 되는 짧은 시간이다. 길지 않은 시간이고 야간 전술만 하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모든 중대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다만 야간이고 눈이 내려 미끄러운 상황이므로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제1소대부터 야간 전술대형으로 출발. 중대장의 훈시가 끝난 뒤 1소대를 선봉으로 접적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총일분대도 1소대에 배속되어 1소대 본진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측정훈련이었으므로 야간 상황에 맞춰
천병과 천병분대, 그리고 본대와 예비대의 간격을 좁히고 또한 개인 간의 앞뒤 거리도 좁혀서 앞사람의 철모 뒤에 붙어있는 인식표가 보이도록 간격을 유지하며 야간 전술 대형으로 행군했습니다. 연대 후문을 나온 우리는 당백 간판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황강리 서천냇가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냇물을 건너지 않고 우측으로 냇가 둑방을 따라 전진하여 가다가 송우리 쪽으로 나와 송우리 다리를 건너 우측으로 작은 냇가를 따라 창리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행군하는 오솔길은 눈이 녹아 있었지만 논과 둑방은 하얀 눈이 가득했습니다. 달빛이 없는 밤이었지만 흰눈으로 인해 주변은 환했습니다. 우리가 창리로 접어들어 조금 전진했을 때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적의 매복에 의한 조우전 상황이었습니다. 한겨울이라 아직도 사방이 캄캄한 공호시경이었습니다. 대항군을 따로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판정관이 상황을 주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상황에 따른 우리의 대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전술적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우리 선봉소대는 즉시 상기하며 은폐연폐물을 찾아 몸을 숨기고 응사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만약 실전이라면 우리 1소대는 적의 기습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중대장은 후속하는 2소대와 3소대를 좌우로 상계시켜 적의 매복진지를 측면과 배후에서 압박하게 하므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거기서 퇴각하여 송우리로 내려왔습니다. 전방에 적이 있다는 판단하에 더 이상 전진이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는 송우리 마을 뒷산으로 올라 집결지를 편성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자대 와서 처음으로 뛰었던 동계훈련 때 야간 공격과 방어를 했던 곳이고 그 뒤로 몇 차례 훈련을 했던 곳이라 주변 환경을 훤히 아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수경을 하는데 땅을 파지는 않고 그대로 평지에 텐트를 치라고 했습니다. 이틀 동안 머물 곳이기에 꽁꽁 언 땅을 파고 수경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눈속이라 깔풀을 구하기도 어려워 거의 맨바닥에 판처우위를 깔고 모포를 2장이나 깔았는데도 조금 앉아있으니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아침밥은 부대에서 추진되어 왔는데 역시 자대에서 먹는 양의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는 양이었고 그나마 밥도 국도 반찬도 다 식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다른 것이 전쟁이 아니라 먹는 것이 곧 전쟁이고 전투였습니다. 배고픔을 참는 것부터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아침을 먹고 텐트에 누워 잠을 자는 것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